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운드맨으로 알려진 소찬영 이제 좋은 후배인데 같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깊숙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그냥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운드맨 대표 소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랑은 알고 지낸 지 한 30년 넘었죠. 30년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뭐 이랬으니까. 부천양 계실 때고 그 옆 사무실에 새들어 살던 컨티넨탈 엔지니어였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제야에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잘 아시는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뭐 이렇게 한 분씩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음향 관련된 이야기들 뭐 진행하는 이야기들 업계 이야기들 이런 것들 좀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음향을 하게 됐나요? 저는 원래 음향이라기보다는 음악을 사실은 좀 좋아했었고요. 그게 이제 혼자 자라면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게 이제 집에 있던 라디오 들으면서 이제 그게 사실 출발점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모노 라디오를 계속 들어왔던 시대였는데 집에 이제 집에 어른이 갑자기 이제 스테레오가 되는 오디오를 사주신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한 80년대? 거의 중학교 뭐 초등학교 말 그때쯤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에 가면 항상 이제 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테이프나 이런 걸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LP나 그런 건 당시는 뭐 당연히 스피커는 한 개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노에서 스테레오로 가는 그 시점쯤에 오디오를 접하면서 와 이게 뭐지라는 그 본인한테만 모노에서죠. 그러니까 그렇죠. 5, 60년대가 아닌 그러니까 집에 스피커가 한 개밖에 없는 라디오였으니까 대략 한 80년대? 80년대. 그러다가 이제 스피커가 나이를 또 이렇게 뭐 50년대, 60년대까지 갈 스피커가 두 개가 있던 걸 이제 선물을 딱 받았는데 그때 와 이게 뭘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어쩌면 출발점이었죠. 출발점이었고 그래서 스테레오 뭐 당시에 이제 FM이나 거의 뭐 틀어놓으면 계속 음악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들으면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음향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출발점이었죠. 그래도 그걸 듣고 음향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는 조금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음악 듣고 뭐 이렇게 팝송이든지 클래식이든지 그러니까 음악에 빠지는 경우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만들지? 아니면 뭐 녹음을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까지 가는 거는 특히 좀 그러니까 드문 예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베린저라고 알려진 그 울리 베린저도 음악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뭐 하나씩 만들다가 지금 이제 아주 그냥 엄청난 그랬으니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음악에서 음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더 좋은 출발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소리니까 일단. 그게 사실은 출발점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흔히 볼 수 있는 CCC 또 뭐 당시에 이제 괜찮았던 복음성가분들 크리스찬 음악 쪽에서. 그래서 이제 뭐 카세트 듣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저희 학교 근처에 이제 백판을 파는 곳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친구 한 놈이 500원짜리. 초록색. 친구 하나가 백판을 계속 모으는 친구였어. 특히 락만 모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걔네 집이 저희 집 바로 길 건너편이어서 갔더니만 특이하게 이 친구는 턴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턴테이블 없는데 음반만 모아서 언젠가 턴테이블을 살 거라는. 근데 이제 거의 한 몇백 장을 계속 모으는. 그래서 뭐 새로 나온다 그러면 걔가 제일 먼저 알고 저는 뭐 그 팀이 뭔지도 몰라요. 뭐 LCDC 이런 팀들 이름만 아는데 걔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서 그 친구의 꿈은 언젠가 자기는 좋은 턴테이블을 사서 이거 꼭 들을 거야라고 하는. 재밌네요. 근데 뭐 그 친구나 저나 뭐 공부하고는 영화에 거리가 먼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걸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뭐 성악 공부하게 되고 이러면서. 음악을 원래 공부를 한 성악을 하고 싶었던 것보다 나중에
이게 몇 번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정말 자연인인 소찬영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뭘 제일 잘하는가 봤을 때 음악이라는 게 그래도 제일 남아있는 달란트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건 한번 마침표는 찍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했던 거고, 사실은 뭐 더 궁극적인 것들은 학교에 뭐 강의를 간다든지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학력적인 문제가 되니까 학위. 뭐 시작을 한 거니까 마침표는 그렇지. 찍어야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악으로 시작했던 하고, 거니까 하기는 하고. 해놓고 사실은 졸업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는데 계속 학교 강의를 나가면서 이제 학위 문제가 계속 이제 강의는 이제 음향이었죠. 음향 강의. 왜냐하면 지금도 음향과들 대부분이 음대에 속해 있는 게 많아서 그렇죠. 교수님들은 실용음악 쪽에. 교수님들은 또 학과장 되신 분들은 대부분 클래식 전공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장르가 다른데 이해력도 틀린 거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지금 잘 이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내 실용음악과도 이제 자리는 잡았고 또 경쟁률도 그렇죠. 치열하고. 나와서도 뭐 하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많이들 가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크다가 어떤 연유로 음향 쪽에 발을 사실은 이제 참 대구에 있으면서 찬미라는 팀에서 이제 음향을 할 기회들이 좀 있었고, 또 찬미라고 최용덕 간사님이라고 네네. 요 교회 음악 쪽에서는 아주 꽤 이렇게 오랫동안 레전드셨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들은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뭐 찬양팀을 저희 동기들이 찬양팀을 만들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싱어들은 넘쳐나고 연주자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넌 드럼 배워라, 넌 베이스 배워라. 그렇지.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배우게 되는데 궁극에 남는 게 결국은 이제 믹서는 아무도 할 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기기니까 그러니까. 축구에서 축구 못하면 골키퍼 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싱어를 하다가 싱어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드럼도 다른 사람 할 수 있으니까 베이스 기타도 다른 사람 할 수 있으니까 하다가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 못하는 그 음향을 네가 해라가 돼서 이제 사실은 출발점이 이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만지면서 했던 거였고 또 이제 뭐 그런 장비들을 또 어릴 때 좀 만졌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해서 네가 좀 잘할 것 같아가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엔지니어라는 길을 접어든 건 제가 이제 컨티넨탈 싱어즈를 하면서 90년대 그럼 대략 94년 정도, 94년 정도가 되었죠. 근데 그것도 사실 컨티넨탈 싱어즈 오디션을 보러 갔던 거는 싱어로 보러 갔었어요. 갔는데 싱어로 보러 갔는데 싱어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지원자가 많았고 싱어는 등록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컨티넨탈은 또 워낙 이렇게 뭐 좋았던 팀이었기 때문에 싱어분들이 워낙 많고 엔지니어는 아무도 오디션을 보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대표님이었던 이제 김명식 형님께서 전화 와서 엔지니어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엔지니어로 가능하겠냐? 근데 메인 엔지니어는 아니고 어시스트 엔지니어 자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메인 엔지니어가 좋은 씨앗의 이유정 목사님이 메인 엔지니어가 하시고 제가 이제 어시스트 엔지니어로 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거의 한 4년 5년 정도 이제 팀에서 계속 사역을 했었죠. 그게 뭐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대부분들이 이제 그러다가 조금씩 공부를 하고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나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옆에 이제 장 대표님을 제가 뵀던 것도 이유정 목사님이 사실은 엔지니어도 아니시기 때문에 작곡자였죠. 본인은 곡 만드는 사람이었고 엔지니어의 자리에 앉으셔서 기타를 치셨죠. 통기타로 일렉기타 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였고 실제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은 제가 컨트롤을 하게 되고 이유정 목사님 들어보시고 보컬 좀 큰 것 같아. 그러면 보컬 좀 낮추는 정도의 위치가 돼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유정 목사님도 그 이상의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통화하셔가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돼 물으면 이제 장 대표님 얘기하시면 다시 또 저한테 얘기하고 그게 뭐 사실 계속 반복이었죠. 옛날입니다. 이게 진짜 옛날이었죠. 90년대니까 벌써 20한 6, 7년
7, 8년이네요. 벌써 네. 30년 정도 돼가는 그렇죠. 시절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대구 쪽, 네. 네. 경산, 대구 쪽. 경산. 네. 경산은 뭐 대구나 경산이나 예. 서울이나 분당이나 대구에서 이제 쭉 활동을 네. 하시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음향 쪽 관련된 일들을 이제 그러니까 아예 직업으로 하시게 된 때가 대략 이제 좀 회사 사업자를 제 이름으로 냈던 거는 2000년 초반인 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는 뭐 파트타임이나 예, 다른 쪽 회사에서 가서 뭐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많았던 거예요. 알바도 하고 예, 예. 뭐 같이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중간에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내려놨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 시간이 거의 한 6, 7년 정도. 예, 그게 어쩌면 저한테는 스스로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음향을 업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제가 머리가 좀 비상한 사람이었으면 그때 90년 초에 아마 음향 사업을 했었으면 돈을 많이 벌었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을 자본 해요. 좀 이렇게 뭐 만들어가지고. 네네. 근데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사역을 하는 사람에 대한 마인드가 많았기 때문에 음향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아는 선배님들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엔지니어 하면서 사실 사례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개가 좀 분리된 삶이었는데 좋아서 그냥 뭐 예, 그때는 뭐 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당시에 저희 선배들도 그렇죠. 뭐 엔지니어로 가서 사례비를 제대로 받은 경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해왔던 거였죠. 예, 그렇죠.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실제 레코딩 공부하고 와서 녹음실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부터 네, 이제 그거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씩 네. 기사비 받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가기 전까지는 어렵죠. 암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그걸 업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꿈을 가진다라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았죠. 어려운 거고 예, 그게. 예. 그러니까 뭐 내일 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뭐 10년 뒤에 뭘 하겠다가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더 편했을 수도 있겠죠. 다른 일을 다른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저는 다른 일을 많이 했었죠. 중간에 그렇게 요 근래에 어떤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겠어요? 사업자를 내고 뭐 이렇게 음향과 관련된 일들에 접점들이 많았는데 녹음실도 마찬가지였고 렌탈 팀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교회 시공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렌탈을 하는 관점에서 이제 한 번에 고비가 왔던 게 이제 스피커의 트렌드가 바뀌는 시점이었어요. 포인트 소스에서 라이너레이로 바뀌는 시점쯤이고 당시 저희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 이제 라이너레이를 갖춰야 됩니다라는 그렇지. 얘기가 나왔고 그렇지. 근데 그 친구들이 받아오는 견적을 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단가가? 예, 산수를 나눠본 거죠. 야 이거를 우리가 3년에 갚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되는데 탑차에 인건비에 그리고 한번 나갈 때마다 기본적인 단가 같은 걸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시기에 일단 렌탈은 정리. 대략 그럼 뭐 한 2000한 10년 전이죠. 10년 전. 네. 그래서 선배 녹음실을 후배랑 같이 이제 인수해가지고 저희 장비들 다 갖다 놓고 했었는데 녹음실도 마찬가지. 녹음실을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는 영업을 그렇죠.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녹음실이 비어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게 또 이게 좀 딜레마가 되는 거죠. 지역적인 것도 아마 컸을 거예요. 그때는 이태원에 있었어요. 이태원인데 이태원. 네. 오케이. 뭐 주차 문제도 좀 불편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녹음실을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게 그렇죠. 이제 더 명확해진 거예요. 관계니까. 네. 다 그리고 영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녹음 부분도 좀 정리가 되고 렌탈도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팀들 가지고 주로 했던 것들은 교회 시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시공이랑 뭐 틈틈이 저한테 오는 뭐 강의나 학교도 강의 나가는 그렇죠. 것들이 더 많았죠. 네.
강의 나가셨던 곳들이 꽤 있죠. 그래도 레코드 팩토리도 레코드 네. 팩토리 그다음에 강의하셨고. 뭐 영남신학교, 창신대학교 예, 뭐 그렇게 있었죠. 예. 지금은 이제 사운드 포스도 예, 가끔 이제 그렇죠. 강의가 주시면 강의하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게 뭐 실제로는 본인이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네. 준비를 하려면 사실은 예, 그렇죠. 예, 이게 뭐 그냥 뭐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닌 거고 진짜 내가 알고 이렇게 소화를 한 것들을 말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야지 따라오고 그게 이제 실제 기술이니까 그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게. 해보면.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했던 게 듣는 여러분은 1시간이지만 앞에 서 있는 강사들은 아마 한 4시간 이상의 분량을 준비해 와야 그렇죠. 아마 1시간 강의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1시간 듣는 것도 집중 못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렇죠. 많이 준비하는지를 알고 계시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참 그게 그 정규 교육 과정에서 공부하는 거랑 본인이 진짜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필드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자기가 벽을 느껴서 그래서 공부하는 거랑 차이가 좀 큰 거 같아요. 엄청 크죠. 네. 네, 엄청. 그러니까 그냥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 거고 이게 이제 내 직업이고 이게 내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니까 그런 걸 공부하는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집중력이 일단 다르신 것 같고 후자의 경우가 집중력이 확실히 거의 한 10,000배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학생 때 배우는 것들은 사실 저도 별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본인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 순간이 사실은 뭔가 이렇게 습득력이라든지 그리고 그렇죠. 또 현실적으로 그게 이렇게 발현되는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강요한다고 해결 날 것도 아닌 거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저도 이제 그 교육이라는 거를 꿈은 꿨지만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학원 등록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학원 쪽으로 뭐 투자를 해서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뭔가 하는 것도 그게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좀 보이면은 하겠는데 그게 안 보이죠. 아닌 거고 요즘 같은 때에 뭐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요 근래 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면 하는 일들 가운데 요즘의 숙제는 뭐 장 대표님도 늘 얘기하지만 음악의 트렌드가 또 애트모스로 바뀌면서 이머시브라고 하는 예, 가상음원이나 애트모스나 아니면 뭐 바이노럴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더 이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계속 가지고 있죠. 장비 구성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드웨어는 이제 뭐 거의 완성되어 가는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실 어쩌면 표준이 없는 표준이라 그렇죠. 예, 어떻게 들어보면 모든 음반에서 포지셔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늘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네. 계속 공부를 하고 새로 나온 것들도 확인하고 이걸 내가 진짜 소화를 할 수 있냐도 확인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요즘에 업계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본다라면은 네. 지금 뭐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구매하는 사람들이나 또 딜러십 그 자체가 좀 애매해진 게 이제 지금 업계예요. 그래서 전 같으면 이제 수입처와 대리점과 그다음에 이렇게 몇몇 딜러들 이게 이 관계가 분명했는데 지금 좀 많이 없어졌죠. 예, 없어졌죠. 없어지고 저도 뭐 몇 군데 대리점을 했었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장비 10대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시장에 풀게 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풀게 되는 가격, 저희가 받는 가격이 때로는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10대를 받았는데 이게 시장보다 지금 더 비싸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했던 건 뭐 금액을 그렇죠. 더 할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을 줄 알았더니 30대를 받으면 안 그렇죠. 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처럼 뭐 도소매가 뭐 많다든지 그런 회사 그렇지. 같으면 다른데 물량으로 막 네. 저희는 하든지. 시공업체인데 10대 받아서 그렇죠. 사실은 1년을 쓸 몫인데 그게 단가가 안 맞아 버리니까 그렇죠. 사실은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 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맞아요. 쿠팡에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 뭐 더 저렴하고 네네. 또 내일 딱 오고 그러니까 배송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제 네. 우리 이제 딜러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좀 현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장비들이 그런 거를 이제 그러면 오케이 그럼 기술적인 면에서 뭔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는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뭐 그냥 인건비 해서 하루 얼마에 곱하기 매수로 그냥 알고 계시지 거기에 기술이라는 거 그러니까 20년 동안 30년 동안 해왔던 아니면 이 분야에서 진짜 전문적으로 해왔던 어떤 그 가치가 좀 인정이 되면은 네. 좋은데 되겠죠 뭐 곧. 그런 시장이 결국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사실 뭐 80년, 90년대를 거쳤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가 장비를 접했던 90년 컨티넨탈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사역을 했던 한 그 1년, 2년 정도까지는 투어 때 이펙터나 컴프레서를 사실 써본 적이 거의 그렇죠.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안 알아보니까 다. 너무 장비를 구하기 힘들었고 만약에 교회에 이펙터가 있으면 그때 잠깐 빌려서 이제 고집했던 이펙터를 한번 써보는 그런 단계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컴프레서를 제가 한 대 사서 끼워보는 단계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1, 2년 정도는 채널도 저희가 16채널 뭐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드럼의 마이크를 사실 그렇죠. 뭐 한 개 정도 그렇지. 되는 정도 수준에서 왔기 때문에 90년대니까 그게 네 지금이랑은 그때는 뭐 다릅니다. 지금이랑은 전혀. 네, 지금은 사실은 꿈 같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X30이나 뭐 딱 한 대 완전히 뭐 다 다 들어있으니까. 있고 그러면 교회에 가서 보면 기본 X30은 있는 그렇죠. 거고 드럼에도 가서 보면 최소한 마이크 3-4개는 있는 거고 맞아요. 네, 그게 사실은 하나의 폼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운드가 나온 거 아니까. 사운드나 예배의 깊이가 90년대에 그렇지. 누렸던 사실 저희는 너무 좋은 시대였는데 그 예배의 깊이만큼 지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향 장비는 좋아졌지만 그러면 맞아요. 그 몫은 결국 연주자나 예배 인도자나 엔지니어의 몫인 건데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니까 그러면 그 장비를 정말 잘 쓰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는 사실은 저는 가끔씩 교회 가서 보면 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교회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려도 장로님들을 보실 때는 아 장비를 바꾸면 소리가 좋아진다라는 관념으로 계속 가시니까 기술적인 거를 말씀을 드려도 아이 기술이 좋아도 장비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선에서 이제 분명하신 거고 만약에 스피커 소리가 안 좋으면 믹서의 세팅이나 스피커 튜닝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했는데 아 저거 스피커 소리가 안 좋으니까 스피커를 바꿔야 된다. 이제 그게 현장에서의 항상 지금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한 20년째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튜닝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믹서 세팅을 말씀을 드리지만 하신 분들은 아마 튜닝을 전문으로 하시거나 믹서 세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의 선입견은 하이파이처럼 그냥 응. 스피커가 안 좋으면 해상도가 더 뛰어나니까. 스피커를 바꾸면 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해상도가 더 뛰어나면은 더 안 좋은 사운드가 더 더 두드러지죠. 분명해질 수 있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현장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인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다 있잖아요. 지금은 90년에 그렇죠. 저희가 녹음실 방문을 해보고 뭐 당시 주천양 스튜디오가 바로 이제 저희 1층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보면 94년 예. 때니까. ADA 테이프에 그렇죠. 녹음을 하고 있고 맥키 믹서에 DA88이었어요. DA88 예. DA88 타스캠. 맥키에 그렇죠. 새로 나왔던 그 믹서를 가지고 에이버스. 그걸 했던 그 시대를 보면서 또 다른 녹음실 가서 보면은 아직도 리렐로 녹음을 하고 있는 그렇지. 시대를 봤고 그러니까 시대는 계속 바뀌어오고 했지만 과연 우리가 장비를 얼마나 좀 제대로 알고 접근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업계 얘기로 이제 가도 점점 이제 딜러 그러니까 실제 업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랑 이제 소비자 수요자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안 나거나 마이너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현상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긍정적인 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들을 다 그럼 구매하라고. 내가 이제 자 믹서는 뭘로 하고 앰프는 뭘로 하고 스피커는 뭘로 해서 다 구매하라고. 그럼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소비자들이 모르니까 결국은 이제 부품들만 쫙 이렇게 해놓고 구매는 직접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거에 대한 대가를 좀 지불할 준비만 돼 그래서 있다라면 그게 점점 이제 뭔가 이렇게 틀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 뵙고 교회 그분들도 뭐 장비 저희가 견적을 드리면 이거 내고 하자고 뭐 아니면 부가세를 빼자고 그게 이제 가장 어렵죠. 제일 많이 접하는 문제인데 사실 요즘 장비 견적 받으시고 뭐 예전처럼 뭐 눈탱이를 맞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격이 다 온라인에 지금 쫙 돼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고 그렇죠. 반대로 저희가 이제 세무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국세청이 저희들을 보면서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마진 폭보다 사실 저희가 지금 훨씬 더 작게 벌고 있어요. 그게 그렇죠. 이제 현실적인 문제예요. 보통 뭐 아마 뭐 그냥 편하게 말해도 마진이 전체 금액의 20% 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럼 부가세 소득세 빼야 10% 되죠. 빼고 뭐 빼고 그러면 거의 뭐 7% 8%도 채 안 남을 수 있는 그런 현실까지 이제 그게 현실이죠. 현실인데 사실은 세무법상으로 보더라도 거기서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이 장비를 팔 때 적정 마진 이 정도쯤일 그렇죠. 거야라고 하는 업계 마진폭이라는 게 그게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전혀 안 돼서 뭐 저는 그냥 늘 장로님들은 말씀드리는 거는 내고 하지 마시라고 정말 내고를 하셔야 되면 그냥 네이버에서 사시라고. 뭐 암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더 어떤 면에서는 뭐 현실이니까 이제 그 현실 가운데 의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좀 많이 고민하고 그런 면에서 좀 이게 선수들끼리도 대화가 좀 된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합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MMC를 하셨잖아요. 네, 했죠. 그게 15년도? 그렇죠. 15년도. 거의 제가 2기인가 3기인가 3기. 그러니까 2015년도 봄이었을 거예요. 네네. 어땠어요? MMC 뭐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대놓고 MMC 좋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제가 저는 이제 좀 제 습관이기도 하지만 특정 곡 같은 경우에 지금 믹스가 한 300 몇 버전까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믹스를 해요. 또 조금씩 하는데 저희 후배들 가운데 무대 위에서 이제 연주자로 쓰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또는 엔지니어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는 거 보면서 제 관점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뭐 밴드나 싱어들 막 나무란단 말이에요. 나무라는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기 건반 치는 친구가 건반 치려고 얼마 정도 노력을 했을까?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보통 편하게. 못해도 한 10년에서 그렇지. 그 전후는 해야 이렇게 무대 위에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역으로 물어봐요. 너 엔지니어 몇 년 했냐?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해? 물어보면 저는 음향이 안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엔지니어들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더 정직하게는 교회 연주자들만큼 엔지니어가 연습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교회도. 싱어들도 마찬가지. 싱어들이 노래 못 하냐 그러면 연습 안 하니까. 연습 안 하니까 한 번 와서 연습하는 게 절대 늘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도 물론 교회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와서 뭐 주일날 금요일날 한번 믹서 키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음향이 늘 수 있는 거라면 또 반대로 그렇게 드럼을 쳐서 늘 수 있는 거라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근데 이제 MMC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은 어쨌든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믹스만 만지는 거잖아요. 뭐 아날로그 믹서에서 그렇죠. 또 각기 다른 룸에 가서 환경들에 이제 믹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접해보면
그게 좀 체질화될 수 있는 가장 그렇죠.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앉아서 믹스하고 또 뭐 아니면 또 뭐 잠깐 브레이크 하니까 우리가 그렇죠. 한 50분 하고 쉬게 되니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머리 좀 정리했다가 다시 와서 또 해보고 다음 날 또 다른 방향에 가서 해보고 그렇죠. 하면서 그런 환경을 접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토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MMC가 마침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저는 시작이지. 그건. 예, 예, 저는 이제 출발점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의 퀘션 마크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질문의 폭이 늘어난다고 보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좋은 정점이 되는 거고 또 주변 사람들이 아 내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생겼어라고 하는 그거기 때문에 갔다 오면 뭐 다 해결돼? 그렇죠. 글쎄요 그렇게 해결되면은 그럼,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아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예, 그런 것 같지는 그게 아니죠. 않고. 예. 현주소를 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잘못 알고 있는지를 네.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론적인 배경도 좀 배우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본인의 것으로 네.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그런 오시는 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 이만큼 정도의 개인의 숙제를 안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풀어가는 그걸 풀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뭐 질문이 없으면 사실은 그분은 와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백지 노트 하나 들고 와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쓸게요라고 하면 진짜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또 반대로 본인이 그동안 써왔던 수많은 질문 노트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면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MMC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스타트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글쎄요. 제가 이제 컨티넨탈 하는 후배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인생에 살면서 한 달 반 이상의 시간을 막 진짜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면서 달려본 적이 있느냐 얘기하는데 MMC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밥 먹고 한 달 동안, 밥 먹고 일주일 동안 믹스만 해보는 경험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죠. 예. 녹음실 엔지니어가 아니라면. 그렇지. 예. 그래서 60시간을 그게 엄청난 저는 에너지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뭐 잠깐 짬이 날 때도 믹서 열고 이렇게 뭐 믹싱 해보고 제가 뭐 버전이 뭐 300 몇 얘기했지만 그게 뭐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꾸준하게 하루에 1시간씩 정도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제 안 들렸던 게 오늘 들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이제 그 귀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좋네요. MMC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죠. 네. 좋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나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지금 튜닝 쪽도 네. 네. 하시고 네. 공간 음향 그러니까 이제 DSP 뭐 이런 것들에서 튜닝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인스톨 뭐 이런 거 네. 컨설팅부터 해서 특히 교회 쪽 교회 미디어 쪽 네. 그래서 주로 아마 영상이랑 뭐 다 해서 다 해야죠 이제는.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좋은 분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되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 좋은 케이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교회도 잘못하는 케이스가 많고 이제 업자도 잘못하는 케이스가 많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제가 보증까지는 어렵고 그래도 많이 안 속을 수 있는 제대로 일단 합리적으로 그래서 쌍방간에 비용을 지불해도 이게 합리적인 비용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의 브로커를 제가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연결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오늘 그냥 벼랑간에 불러서 그냥 오늘 뭐 그냥 놀러 왔는데 이렇게 30 몇 분 동안 지금 34분 아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들 또 이제 페이스북이나 또 본인 세미나 하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좀 많이 좋은 일들을 하실 테니까 많이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빠이. 구독하시고 댓글 감사합니다. 빠이. 수고하십시오. 네.